이 게임은 그 힘과 운동이라고 하는 그 단원의 여러 가지 학습 목표들이 있어요. 그것들을 이제 다 이제 구현을 할 건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스테이지 2는 마찰력을 이해하는 그런 게임이에요. 그걸 하려고 저희가 이제 롤러코스터를 만들었거든요. 롤러코스터를 타고 가는 차가 썰매차예요. 그 썰매 재질을 여기서 선택을 해줘야 돼요. 뭐 썰매 재질이 나무일 수도 있고, 그다음에 금속일 수도 있고, 얼음일 수도 있고, 사포일 수도 있는데, 사포가 이제 빼빠라는 거거든요. 그 여러 가지 이제 재질을 선택을 하는 건데, 여기를 그 정해진 시간에 이거 빨리 가야 되는 건데, 이걸 또 너무 이렇게 천천히 가면 떨어지겠죠. 근데 또 너무 빨리 가면 저 시간에 이제 너무 빨리 도착하는 게 안 되고, 그런 것들 이렇게 썰매 날을 바꿔가는 하는 건데, 이렇게 다른 재질로 바꿔가는 건 바로 마찰력을 바꾸는 거잖아요. 마찰력이 차이가 있을 때 어떻게 운동이 변화되는지 그거를 가르쳐주는 스테이지입니다. 스테이지 3는 이제 자석의 성질을 얘기하는 건데요. 뭐 N극하고 N극끼리는冲력이 작용하고 N극하고 S극은 인력이 작용하고 다 이제 아시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은 이제 롤러코스터를 타고 가면서 이게 자화된 바위예요. 그럼 이 주변에 저희가 이제 나침판들 이렇게 놓거든요. 그럼 나침판을 보면서 내가 가려는 방향에 저 바위가 지금 N극인지 S극인지 그거에 맞춰갖고 차 앞에 있는 자석을 막 바꿔서 여기가 N극 바위가 있으면 나도 N극으로 바꿔야 돼요. 왜 지금 밀어내거든요. 저희가 N극 바위인데 내가 S극으로 가면 꽉 부딪혀갖고 문제가 생기겠죠. 이런 것이 바로 그 자기장의 경지를 가르쳐주는 그런 게임으로 저희들이 기획을 했고, 동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는 이제 사포날, 쇠바를 시켰으니까 마찰력이 너무 커져갖고 직진을 못하고 떨어지게 되는 거고요. 스테이지 3는 이제 자기장에 관한 그런 게임인데,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여기 나침반이 여기 N극이 빨간 게 N극이잖아요. 가리키고 있어요. 그럼 여기가 S극이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여기서 빨간색 N극을 갖고 하면 불은 붙을 거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충돌이 일어나고 결점을 갖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배워갖고 자산을 밀어가고 이런 식으로 이제 게임을 만들어 봤습니다. 저것을 두 가지 스테이지만 한번 보여드렸는데, 중학교 1학년 학생 6명을 데리고 게임 전에 과학에 대한 이해를 막 테스트해보고 게임을 시켜보고 게임 이후에 과학에 대한 이해를 해보고 막 했을 때 게임 전문가부가 대체로 좋았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실은 이거는 이렇게 믿을만한 데이터는 안 돼요. 이게 6명이거든요. 너무 작아요. 그래갖고 그냥 이렇게 당시 이렇게 제대로 된 테스트를 할 만한 환경이 아니어서 이렇게 해봤고, 여기서 이제 제가 중간 결론을 좀 내리려고 하는데, 제가 이 게임을 개발하고 학생들 테스트를 해보고 하면서 몇 가지 이제 논점이 좀 정리된 게 있어요. 제가 생각하면 반드시 맞을지 모르겠지만, 첫째 그 교육력 기능성 게임에 대해서는 철학적인 논쟁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두 가지 극단적인 입장이 있는데, 하나는 교육을 하는데 무슨 게임이야라고 하는 논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한 15년 전쯤에 제가 그 한양대 교육학과 교수님이랑 토론을 하다가
저렇게 단호한 입장도 있구나라는 걸 느꼈던 게 에듀테인먼트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에듀케이셔널 엔터테인먼트. 그런 단어 자체가 존재할 수 없는 단어다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분 주장은 공부라고 하면 세상의 유혹을 다 뿌리치고 독서실 책상에 앉아서 신년이 가려진 곳에서 지목을 한번 쉽게 하고 세상 유혹을 믿고 여기 하는 것이 공부지 어떻게 공부를 하는데 엔터테인먼트가 들어갈 수 있느냐라는 얘기를 하시고 실은 그런 입장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세요. 또 다른 극단 하나로는 실제로 최근에도 이런 주장을 많이 하시는데 게임을 잘만 만들면 수학이고 과학이고 영어고 모든 학습 과정을 게임을 통해서 다 습득할 수 있다라는 굉장히 위험한 그러한 발언을 또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두 가지 극단이 있는데 뭐 제가 뭐 이렇게 긴 기간은 아니지만 게임 연구를 계속하고 기능성 게임하면서 제가 결론은 게임은 동기 유발 기제 내지는 학습의 보완제 역할 정도가 맞다라는 그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실제 게임을 잘 만들었을 때 어떤 과목이든지 동기 유발을 조건 확실히 있어요. 그거 있는 것 같고 근데 제가 이 과학 게임을 만들면서는 실은 보완제 역할을 많이 했습니다. 전통적인 강의 방식으로는 제대로 전달 못하거나 아니면 비효율적으로 전달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내용들을 게임으로 만들 때는 어차피 가상 환경에 사는 거니까 굉장히 잘 들어놓거든요. 또 굉장히 효율적으로 잘 전달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 이제 제가 보완제가 생각하는 것이고 그래서 과학 게임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칠판 강의 그리고 실제 모를 사용한 실험으로서 제대로 전달 못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시뮬레이션 기술을 사용해서 가상 실험을 하면은 효과가 좋을 수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 결론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보완제로서 역할은 실은 또 게임 사용자의 연령에 따라 다를 수가 있고 게임 영역, 기능성 게임이라고 하고 이게 공공부분 게임인지 의료 게임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근데 유치원생 같은 경우는 뭐 종이조각 퍼즐 짜맞추기 게임인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게 옛날에 컴퓨터로 그런 게임들이 나왔을 때는 애들은 맛을 못 다루거든요. 그래갖고 이게 굉장히 힘들고 실제 뭐 플라스틱이 너무 무거운 퍼즐을 좀 만져보는 촉감으로 이렇게 전달되는 교육 효과에 관해서도 굉장히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이제 컴퓨터가 해소를 못 해줬는데 지금은 터치 인터페이스잖아요. 그래서 퍼즐 게임 같은 경우는 터치 인터페이스를 구현했을 때 굉장히 효율적이고 효과적이고 뭐 이런 얘기를 하세요. 물론 이게 뭐 100% 동의하는 그런 얘기들은 아니고 따라서 유아교육 같은 데서는 교육용 게임이 굉장히 효과가 있을 수가 있다는 판단들을 하는데 고등학생한테 어떻게 게임을 해갖고 보완제 역할을 할까? 나이마다 이제 좀 달라지는 거죠. 그리고 영역마다도 다른 게 뭐 공공 분야에서 아니면 기업에서 무슨 게임을 만들어갖고 사원을 훈련시킬 때 또 다른 얘기가 되는 거죠. 연령하고 상관이 없는 거고 그 컨텍스트에서 필요한 그런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게임이 만들어진 거니까. 하여튼 교육 분야에서는 제가 이 정도 좀 결론을 내렸고요. 그리고 사실은 이제 개발 단계에서도 그대로 저 철학이 이어져요. 저 같은 경우는 과학 게임을 만들 때 그 교사분들하고 정말로 같이 열심히 해갖고 이만한 시나리오를 만들었어요. 기본적인 어프로치가 뭐였냐면은 각 단원마다 학습 목표가 있거든요. 반드시 배워야 되는. 그런 것들을 난이도로 상중하로 나눴어요. 그래갖고 난이도 중하고 낮은 거는 뭐 칠판과는 뭐 전통적인 시험을 진행하는데 난이도 높은 것들은 게임으로 좀 만들어보자. 물론 그것을 이제 다 만들지 못했고 그 세계 단원에서 이제 시범적으로 몇 개를 만들어 본 건데 그 게임을 통해서 재미 그리고 학습 효과를 같이 추구를 하자라는 그런 전략을 한 거죠. 그래서 진짜로 게임을 만들어야 되는 분야를 좁히고 거기에서 이제 재미를 해보자라는 거였는데 실제 이 학생들 이제 테스트를 해봤거든요. 그랬더니 반응이 엇갈려요. 그래서 일단 비교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을 어떻게 풀어? 28회니까. 이거 아까 우리가 푼 거잖아. 네, 많이 나오면 애들끼리 공부하면서 게임할 수 있으니까 부모님 잔소리 안 듣고 좋죠. 학교에서 과학 공부할 때는 지루하고 뭐가 문제 이해가 안 되는데 지금 게임을 하니까 원리가 자세히 나와있고 솔직히
아니 과학이라보다는 그냥 클리어하는 게임으로만 생각밖에 안 들어요. 예, 그 앞에 도학생은 뭐 긍정적인 코멘트, 뭐 마지막 학생은 이게 뭐 자기 뭘 배웠는지 모르겠다는 거거든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이 재미하고 교육 효과 밸런스를 저희가 지금 못 맞춘 거죠. 예, 뭐 시간을 쫓기고만 만들다 보니까 결국 이제 재미 쪽으로만 이제 많이 갔다는 그런 느낌을 유학생 같은 경우는 이제 피력을 하는 거고. 그래서 하여튼 거기 선택과 집중은 맞는데 그걸 위해서도 이제 굉장한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뭐 기능성 게임 전문 개발사 여기 다음 슬라이드를 좀 설명을 드리면 게임 쪽은 이렇게 세 파트의 힘이 합쳐져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쪽을 이제 기획이라고 보통 얘기하고 이거를 아트 내지는 디자인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저는 이제 프로그래머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뭐 게임 기획하고 뭐 캐릭터 같은 거 만들고 실제 프로그램으로 돌리고 이렇게 하는 건데 이들을 또 연결하는 것이 바로 이제 PD예요. 프로듀서가 잘그 제시단에 그 다른 이해 정도를 다 교육을 하면서 잘 진행을 해나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기능성 게임을 하다 보니까 이쪽 기획 쪽이 너무 커져요. 교육이라는 완전히 새로운 영역이 이제 들어오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콘텐츠 기획의 역할이 아주 커지더라고요. 이렇게 좀 보통 게임하고는 좀 다르구나라는 걸 이제 제가 많이 느꼈고, 그런데 아까 정부 부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기능성 게임의 분야가 교육 말고 의료, 뭐 공공, 뭐 기업, 군사 뭐 이렇게 분야가 있잖아요. 분야가 다 다르다고요. 교육 하나만 해도 수학 게임을 만드는 거랑 영어 게임을 만드는 거랑 왠지 다를 것 같잖아요. 진짜 다르거든요. 과학 다르고. 근데 과학에서도 물화, 생지, 내과목이 있는데 다르단 말이에요. 물리에서도 실은 빛과 파동이랑 힘과운동 상당히 다른 영역이거든요. 근데 이런 그 굉장히 특화된 영역이고 콘텐츠 부분이 굉장히 커지는 그런 게임 개발 영역에서 이 직군들을 다 아우르는 그런 전문적인 PD가 과연 우리나라에 몇 명이나 있을까 하는 생각도 하게 되고 하여튼 굉장히 전문화된 그런 영역이고 새로운 영역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영역별로 전문 개발사가 만들어야지 실제 교육과 재미를 이제 동시에